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크게 상승했다 보니까 한국 코스피는 역대급 고점을 조금 더 높이더라고요. 여전히 흐름이 좋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한국 배당주들은 흐름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는 조금씩 더 매수했던 종목이 많았는데 그러면 오늘도 먼저 미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말 동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큰 이슈가 나왔잖아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압송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단 전쟁이 발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면전으로 확전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세도 그렇고 위켄 나스닥 지수도 이번 이슈에 별다르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요. 이번 전쟁이 월요일 증시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하였더라고요. 다우지수가 0.7%로 가장 적게 빠졌고 S&P 500은 1%, 그리고 나스닥이 1.5%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ETF들의 분배금이 나왔거든요. 세금 15%를 제외하고 실제 분배금을 말씀을 드리면 JPQ는 0.49달러였고 QD보는 0.23달러가 지급되었고요. 디보가 0.81달러가 지급되었는데 평소보다 거의 4배 많은 분배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배금이 상당히 많이 지급되었는데 여하튼 분배율을 살펴보면 JPQ는 9%, QD보는 9.6% 예상되고요. 그리고 디보는 연간 5.4% 분배율로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디보와 QD보 분배금을 받았고 분배금으로 QD보를 5주 더 매수하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QD보는 꾸준하게 모아갈 계획이고요. 1월에도 약간 더 수량을 늘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일단 세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량은 조금 보수적으로 늘려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JPQ는 한동안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분배금을 계속 받다 보니까 분배금이 조금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분배금을 받으면 2주 정도는 매수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하튼 다음 주에 분배금으로 조금 더 매수를 하고요. 수량을 70주 정도까지는 늘려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장은 이번 주도 계속 고점을 높여갔는데 특히 금요일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4,300까지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보면 현재 기술주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반도체 종목들은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한국 시장도 괜찮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수급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투자하는 배당주들도 이번 주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번 주 저의 투자를 이제부터 간단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배당 계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는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종목들의 분배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타이거 리츠 부동산,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를 각각 100만원씩 매수를 하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담았던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도 이번 주에 약 101주 더 매수하였고 조금 더 물을 타보았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니까 5종목 중에 4종목은 빨간불이지만 코덱스 미국 AI 테크는 이제 거의 평단가 근처에서 주가가 머무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주가가 조금 내려오면 100만원 단위로 물을 타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은 이제 1100주로 늘어났는데 현재 2% 정도 손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9,800원 정도에서 마지막으로 담았으니까 다음 주에 주가가 9,700원까지 내려오면 또 100만원 더 매수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배당 계좌에서는 일단 총 6천만원 정도를 1차로 투입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종목당 1,200만원씩 매수해 볼 생각인데 타이거 리츠는 이제 1,200만원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주가가 마이너스로 빠지기 전에는 매수를 멈출 생각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분배락을 기회로 당분간은 100만원씩 수량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월배당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분배금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제외하고 봤는데 12월 기준으로는 약 28만원 정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성장도 이제 1월 말부터는 분배를 하리라고 예상되니까요. 분배금이 확정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에서는 이번 주에 두 종목을 매수하였는데 먼저 키움 고배당 미국 테크가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100주씩 두 번 더 매수하면서 수량을 조금 더 늘려두었고, 그리고 DN오토모티브는 주가가 이번 주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4,000원에 물타기를 처음 하였는데, 그러면 두 종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키움 미국 고배당부터 말씀을 드리면 총 1000주를 목표로 수량을 천천히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두 번 더 매수를 하면서 수량이 700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오면 100주씩 담고 300주를 마저 채워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1240원에서 마지막으로 담았으니까 다음 매수 구간은 115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이 가격대로 내려온다면 또 100주씩 더 매수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DN오토모티브는 지금 4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는 이때 한번 그리고 최근에 한번 주가가 올라올 때 수익을 조금씩 거두기는 했지만 참 쉽지 않은 종목이긴 합니다. 여하튼 24,000원에 100주를 담았는데 다음 주는 23,500원에서 다시 100주를 더 매수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500원 단위로 100주씩 모아보고 또 좋은 타이밍이 올 때까지 잘 가지고 있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니까 현대차가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현대차 2우선주 기준으로 다시 21만원대를 회복했는데 여하튼 이번 주에 3분기 배당금도 나왔으니까 저도 즐겁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23만원부터 조금씩 정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오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배당주들 주가 흐름이 조금 아쉬웠다 보니까 키움 고배당도 주가가 평단가 근처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주가가 평단가를 깨고 내려온다면 조금씩 더 물을 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팔란티어 주가가 조금 크게 내렸다 보니까 코덱스 미국 AI 소프트웨어는 월요일에 주가가 조금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15,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이번에도 100주를 더 매수해 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리츠 두 종목은 이번 주에 배당락이 나왔지만 일단 배당금만큼 주가가 내려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배당락을 이번 주에는 잘 버텼는데 특히 JR리츠가 예상과는 다르게 이번 주에 단단하게 버텨주었습니다. 그래서 JR리츠는 올해도 평단가 근처로 올라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맥쿼리 인프라는 올해 봄에는 평단가를 한번 회복해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래에셋 계좌입니다. 저번 주에 VT 물을 조금 타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번 주에 물을 탔거든요. 일단 17,800원에 물을 탔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중국 정상회담 뉴스로 한한령이 해제된다는 기대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섹터의 흐름도 좋았고 VT도 수혜를 조금 받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니까 이제 5일선까지는 주가가 올라왔는데 다음 주에도 조금 버텨주면서 이제는 하락 추세를 돌려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물을 타면서 이제 평단가를 22,900원으로 조금 더 내려두었으니까 당분간은 바닥을 잡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니까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메리츠는 아직까지 수량을 많이 늘리지 못했는데 일단은 약간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KT가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내려가면서 수익률도 약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KT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KT를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보상안에 대해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았는데 일단 위약금을 내지 않고 중간에 해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용한다면 무료 데이터와 함께 OTT 이용권을 6개월간 서비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OTT 이용권을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여하튼 이번에 보상으로 인해서 이익은 조금 줄어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에 영향을 조금 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주의 주가 흐름이 조금 부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KT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보다는 배당금을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할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주가가 올라와도 정리하지는 않을 생각인데 여하튼 저의 평단가가 현재 5만원 정도 되니까요. 혹시 주가가 다시 5만원을 깨고 내려온다면 이번에도 50주 단위로 물을 타고요.
수량을 조금씩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타이어인데요. 한국타이어도 이번 주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주가가 56,000원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56,000원에 40주를 더 매수했고 이제는 수량을 200주까지 늘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타이어는 최종적으로 400주를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주 더 늘릴 생각이고요. 다음 주에 주가가 56,000원으로 내려오면 또 40주를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배당락이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배당락 전에는 최대한 천천히 주가가 하락할 때만 매수하고요. 보수적으로 수량을 늘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